고마워.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면 감동 이야기를 제일 먼저 시청할 수 있어요. 재밌게 봐주세요. 버스 창문 밖으로 겨울 아침이 차갑게 흘렀어요. 박지우는 그날도 같은 자리에 앉았죠. 창가 뒷좌석. 48년을 살면서 익숙해진 자리였어요. 사람들은 그를 몰랐어요. 조용한 사람, 말없는 사람, 혼자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 사람. 그렇게 보였죠. 지우는 핸드폰 화면을 내려다보며 오늘 할 일을 확인했어요. 회의 2건, 보고서 제출, 저녁엔 편의점에서 김밥 하나 사 먹고, 그게 다였어요. 매일 같았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을 때였죠. 한 노인이 천천히 올라탔어요. 등이 조금 굽은 할머니, 머리는 희끗했고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 지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었죠. 그랬어야 했어요. 할머니는 앞쪽 빈자리에 앉았어요. 버스가 다시 출발했죠. 그리고 몇 분 뒤, 할머니가 가방 속을 뒤지다가 무언가를 떨어뜨렸어요. 손수건이었죠. 흰색 천에 작은 꽃무늬가 수놓인 오래된 손수건. 지우는 그것을 보는 순간 가슴이 조금 이상했어요. 설명할 수 없는 느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손수건을 주워들고 할머니에게 다가갔죠. 할머니,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죠. 그 눈. 지훈의 손끝이 떨렸어요. 아이고, 고맙네. 할머니는 손수건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무릎 위에 펼쳐놓더니 천천히 접기 시작했죠. 1번, 2번, 모서리를 정확히 맞춰가며 꼼꼼하게. 지우는 그 손길을 보며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손길. 익숙했어요. 너무 익숙했어요. 고맙네, 얘야. 할머니가 다시 말했죠.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마치 오래전 누군가가 자신에게 했던 말투처럼.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왔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어요. 그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풍경은 보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할머니의 얼굴만 남아 있었죠. 그 눈빛, 그 말투, 그 손길, 모두 낯설지 않았어요. 지우는 40년 전 기억을 떠올렸어요. 8살 때였죠. 어머니가 떠난 날. 그날도 겨울이었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죠. 아버지는 술만 마셨어요. 지우는 혼자 남겨졌어요. 어린 나이에 스스로 밥을 챙기고 스스로 학교에 가고 스스로 자라야 했죠. 그렇게 자랐어요. 상처는 묻었어요. 기억은 지웠어요. 살아남는 것이 우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그 할머니를 보는 순간 묻어뒀던 무언가가 흔들렸어요. 버스가 회사 앞 정류장에 멈췄어요. 지우는 천천히 내렸죠. 뒤를 돌아봤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손수건을 가슴에 꼭 안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지훈의 발이 멈췄어요. 다시 버스에 올라타고 싶었어요. 할머니에게 물어보고 싶었죠. 혹시 저를 아세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버스 문이 닫혔어요. 버스는 떠났죠. 지우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오래 잠들어 있던 것, 이름 붙일 수 없는 것, 그리움 같은 것.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동료들이 인사를 건넸죠. 지훈 씨 왔어요? 지훈은 대답했어요. 네. 그게 다였어요. 자리에 앉았죠. 컴퓨터를 켰어요.
하지만 화면이 보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할머니의 얼굴만 있었죠. 손수건을 접던 그 손길. 고맙네, 얘야. 그 목소리. 지우는 눈을 감았어요. 어릴 적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손수건으로 그의 눈물을 닦아주던 날. 울지 마, 얘야. 괜찮아. 그렇게 말하던 목소리. 지우는 가슴이 저렸어요. 회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동료가 불렀죠. 지훈 씨, 회의실까요? 지훈은 고개를 들었어요. 네, 지금 갑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버스 안에 있었어요. 할머니 곁에 있었죠. 회의는 길었어요. 사람들이 말했지만 지훈은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고개만 끄덕였죠. 회의가 끝났어요. 지훈은 자리로 돌아왔어요. 창밖을 바라봤죠.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어요.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죠. 지훈도 그중 하나였어요. 48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혼자, 조용히, 아무도 신경 쓰지 않게.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오늘은 무언가가 흔들렸어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동료들이 함께 가자고 했지만 지우는 거절했어요. 저는 밖에서 먹고 올게요. 혼자 나왔죠. 근처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샀어요. 벤치에 앉아 천천히 먹었죠. 하지만 맛은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할머니가 있었어요. 왜 이러는 거지? 지우는 중얼거렸어요. 스스로에게 물었죠. 우연이겠지. 그냥 닮은 거야.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후가 지나갔어요.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같은 문장을 3번이나 지웠죠. 퇴근 시간이 됐어요. 지우는 가방을 챙겼어요. 사무실을 나서며 생각했죠. 내일도 그 버스를 타야겠어. 이유는 몰랐어요. 설명할 수도 없었죠. 그냥 다시 보고 싶었어요. 그 할머니를. 집으로 가는 길. 지우는 편의점에 들렀어요. 김밥 하나를 샀죠. 늘 하던 대로. 집에 도착했어요. 작은 원룸. 혼자 살기엔 충분했어요. 불을 켰죠. 김밥을 꺼내 먹기 시작했어요. TV는 켜지 않았어요. 조용한 게 좋았어요. 늘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조용함이 불편했어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계속 울렸죠. 지우는 김밥을 다 먹지 못했어요. 냉장고에 넣고 침대에 누웠죠. 천장을 바라봤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손수건을 접던 그 손길. 고맙네, 얘야. 그 목소리. 왜 그렇게 익숙한지, 왜 그렇게 마음이 떨렸는지. 지우는 알 수 없었어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몰랐죠. 알게 되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40년 동안 쌓아온 평온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 같은 버스를 탈 거예요. 같은 자리에 앉을 거예요. 그리고 기다릴 거예요. 그 할머니를. 왜냐고요? 지훈도 몰랐어요.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어요. 눈을 감았죠.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40년 만에 떠오른 그 단어. 지우는 눈을 떴어요. 가슴이 뛰었죠. 그 단어가 무서웠어요. 그 단어가 낯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리웠어요. 지우는 다시 눈을 감았어요. 내일을 기다렸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 한 번의 만남이 앞으로 자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죠. 밤새 뒤척였어요. 꿈속에서도 그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손수건을 접고 있었죠. 고맙네, 얘야. 그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지우는 씻고 옷을 입었어요. 거울을 봤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48년을 살면서 늘 침착했던 얼굴. 오늘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괜찮아. 그냥 확인만 하는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죠. 하지만 손은 떨렸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평소보다 20분 일렀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죠. 지훈도 그 뒤에 섰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버스가 왔어요. 사람들이 올라탔죠. 지훈은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창가 뒷좌석. 눈은 앞문을 향했어요. 다음 정류장. 그 다음 정류장.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지훈의 심장이 조금씩 가라앉았어요. 역시 우연이었나? 안도했어요. 동시에 실망했죠. 왜 실망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정류장에서 버스 문이 열렸어요. 그 할머니가 올라탔어요. 지훈의 숨이 멎었어요.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죠. 할머니는 어제와 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낡은 베이지색 코트, 손에는 같은 가방. 천천히 걸어 앞자리에 앉았죠. 지훈은 눈을 떼지 못했어요. 할머니의 뒷모습을 계속 바라봤어요. 등이 약간 굽은 모습, 머리카락이 희끗한 모습, 모두 낯익었어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손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죠. 오른손으로 왼손 손등을 부드럽게, 반복적으로. 지훈의 눈이 커졌어요. 그 버릇, 40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머니도 그렇게 했어요. 불안할 때, 생각에 잠길 때, 손등을 쓰다듬었죠.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지훈의 손이 떨렸어요. 아니야, 우연이야. 중얼거렸죠.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버스가 달렸어요.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어요. 다가가서 물어보고 싶었죠. 할머니, 혹시...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무서웠어요. 만약 아니라면, 만약 다른 사람이라면, 스스로가 미쳤다고 생각할 것 같았죠. 지훈은 그냥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를 바라보며. 회사에 도착했어요. 할머니는 내리지 않았죠. 지훈은 천천히 버스에서 내렸어요. 뒤를 돌아봤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손등을 쓰다듬으며. 버스가 떠났어요. 지훈은 한참을 서 있었죠. 지훈 씨, 누군가 불렀어요. 동료였죠. 왜 거기 서 있어요? 들어가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무실로 들어갔죠.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버스 안에 있었어요. 그날 하루, 지훈은 일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회의 중에도 멍했죠.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동료가 물었어요. 지훈 씨, 괜찮아요? 안색이 안 좋은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죠. 머릿속에는 온통 할머니 생각뿐이었어요. 손등을 쓰다듬던 그 손길, 창밖을 바라보던 그 눈빛, 모두 너무 익숙했어요. 퇴근 후, 지훈은 도서관에 갔어요. 오래된 신문을 찾아봤죠. 40년 전 기록, 실종자 명단. 하지만 어머니의 이름은 없었어요. 당시에는 신고조차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는 술만 마셨으니까요. 지훈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확인할 방법이 없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도 잠들지 못했죠. 계속 생각했어요. 내일도 그 버스를 탈까? 다시 봐야 하나? 확인해야 하나? 머리가 복잡했어요. 하지만 결론은 하나였어요. 내일도 탈 거예요. 그 버스를. 그리고 사흘이 지났어요.
지우는 매일 아침 같은 버스를 탔죠. 할머니는 매번 나타났어요.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그리고 지우는 조금씩 더 많은 것을 발견했어요. 할머니가 중얼거리는 버릇. 괜찮아, 괜찮아.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죠. 어머니도 그랬어요. 불안할 때면 괜찮아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할머니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낡은 사진 한 장. 아이의 사진이었죠. 할머니는 그것을 한참 바라봤어요. 손가락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지훈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아이가 누구지? 혹시 나일까? 다음 날, 지훈은 용기를 냈어요. 할머니가 내리는 정류장을 확인하기로 했죠. 그날도 할머니는 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지훈은 긴장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죠. 버스는 계속 달렸어요. 지훈의 회사를 지나쳤어요. 그 다음 정류장도, 그 다음도. 지훈은 그냥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를 따라갈 생각이었죠. 20분쯤 지났을까요? 할머니가 일어났어요. 내리는 배를 눌렀죠. 지훈도 따라 일어났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버스가 멈췄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내렸죠. 지훈도 뒤따라 내렸어요. 거리를 두고 들키지 않게 할머니는 천천히 걸었어요. 작은 골목길로 들어갔죠. 지훈은 조심스럽게 따라갔어요. 할머니가 멈췄어요. 낡은 건물 앞에서 요양병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할머니는 그곳으로 들어갔죠. 지훈은 숨을 삼켰어요. 요양병원. 할머니가 환자였어요. 지훈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병원 안으로 들어갔죠. 로비는 조용했어요. 몇몇 노인들이 앉아 있었죠. 간호사가 데스크에 있었어요. 지훈은 다가갔어요. 저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간호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말씀하세요. 방금 들어오신 할머니 있잖아요. 베이지색 코트 입으신, 아, 김영순 할머니요? 지훈의 심장이 멎었어요. 김영순. 그 이름, 어머니의 이름이었어요. 지훈의 입술이 떨렸어요. 간호사가 말했죠. 왜요? 아시는 분이세요?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이 막혔죠. 저 그냥 궁금해서요. 간호사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할머니는 여기 입원하신 지 2년 됐어요. 치매가 좀 있으셔서. 치매요? 네. 기억을 많이 잃으셨어요. 보호자도 없으시고. 지훈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보호자가 없다고요? 네. 혼자 계세요. 복지관에서 연결해 주셨대요. 지훈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눈앞이 흐려졌죠. 혹시 할머니 병실 번호가. 간호사가 잠시 망설였어요. 가족분이세요?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가족인지 아닌지 40년 만에 만났는데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아닙니다. 그냥. 지훈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뒤돌아서려는 순간 간호사가 말했어요. 3층 302호예요. 지훈이 멈췄어요.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죠. 할머니 외로워 보이시거든요. 면회 오시는 분도 없고 혹시 아는 분이시라면 한번 찾아가 주세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3층 버튼을 눌렀죠. 손이 떨렸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어요. 문이 열렸어요. 3층. 복도가 길었어요. 지훈은 천천히 걸었어요. 301호, 302호. 그 앞에 섰어요. 문 너머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 했죠. 하지만 멈췄어요. 무서웠어요. 문을 열면
진실을 알게 되면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어요. 지우는 손을 내렸어요. 뒤돌아섰죠.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으로 내려왔어요. 병원을 나왔어요.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지우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 없이, 조용히,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날 밤, 지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김영순, 그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머니였어요. 확신했죠. 하지만 두려웠어요. 다가갈 용기가 없었어요. 지우는 눈을 감았어요. 어린 시절이 떠올랐죠. 어머니가 떠난 날, 혼자 남겨진 날. 그날부터 지우는 혼자였어요. 40년 동안. 그런데 이제 어머니를 다시 만났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치매로 기억을 잃었죠. 지우는 울었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왜 이제 만나는 건데?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은 길었어요. 지우는 결심했어요. 내일 다시 가겠다고. 302호 문을 두드리겠다고. 용기를 내겠다고. 왜냐면 40년을 기다렸으니까요. 이제 더는 기다릴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회사에 전화했어요. 오늘 휴가 쓰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상사가 물었어요. 갑자기요? 무슨 일 있어요?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았어요. 할 수도 없었죠. 지우는 옷을 입었어요. 평소보다 신경 써서 거울을 봤어요. 48년을 살면서 가장 떨리는 아침이었죠. 요양병원으로 향했어요. 버스를 탔어요. 익숙한 길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손에 든 가방이 무거웠어요. 그 안에는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죠. 어젯밤 집에서 찾은 것. 40년 된 상자. 지훈이 유일하게 간직한 어린 시절의 물건들. 어머니의 낡은 머리핀. 어린 지훈의 사진 한 장. 그리고 손수건 하나. 흰색 천에 작은 꽃무늬가 수놓인. 버스에서 할머니가 떨어뜨린 것과 똑같은. 요양병원에 도착했어요.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로비는 어제와 같았어요. 조용했죠. 간호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제 그 간호사였어요. 어제 그분이시네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302호 할머니 뵙고 싶어서요. 간호사가 잠시 망설였어요. 가족분이시라고 했죠?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40년 동안 헤어져 있었는데 저는 그냥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가족 아니어도 괜찮아요. 할머니께 면회 오시는 분이 아무도 없거든요. 올라가 보세요. 감사합니다. 지우는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3층 버튼을 눌렀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어요. 너무 빨랐어요. 동시에 너무 느렸죠. 문이 열렸어요. 3층. 복도가 보였어요. 지우는 천천히 걸었어요. 301호를 지나쳤어요. 302호. 문 앞에 섰어요. 손을 들어 노크하려 했죠.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정말 괜찮을까? 만약 틀렸다면, 만약 다른 사람이라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때 문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할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지훈의 숨이 멎었어요. 저 어제 버스에서 대답이 없었어요. 지훈은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작은 병실, 창가에 침대가 하나. 할머니가 앉아 있었죠. 창밖을 바라보며. 지훈이 들어서자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어요.
눈이 마주쳤죠. 누구시죠? 할머니가 물었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낯설었어요. 지훈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지훈의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버스에서 손수건 주워드렸던, 할머니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랬구나. 고마웠어. 그런데 왜 여기까지? 지훈은 가방에서 상자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죠. 할머니 혹시 이거 기억하세요? 상자를 열었어요. 손수건을 꺼냈죠. 흰색 천에 작은 꽃무늬.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손을 뻗었어요. 손수건을 만졌죠. 손가락이 천을 따라 움직였어요. 이거 내 거. 작은 목소리였어요.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맞아요. 할머니 거예요. 할머니는 손수건을 가슴에 안았어요. 눈을 감았죠. 오래됐네, 정말 오래됐어. 지훈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죠.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지훈을 바라봤죠. 한참 동안.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 요즘 기억이 잘 안 나서. 지훈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죠. 간호사도 말했어요. 치매라고. 기억을 잃었다고. 하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어요. 너무 아팠어요. 괜찮아요. 지훈이 말했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천천히 기억하셔도 돼요. 할머니가 손수건을 쓰다듬었어요. 이 손수건 내가 만들었어. 아주 오래전에. 누구한테 만들어주신 거예요? 할머니의 눈빛이 흐려졌어요. 아들, 내 아들한테. 지훈의 심장이 뛰었어요. 아들이요? 응, 작은 아들이었지, 8살 때.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헤어졌어. 내가 떠났어. 눈물이 흘렀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훈은 숨을 참았어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죠. 왜 떠나셨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기억이 안 나, 그냥 힘들었던 것 같아. 너무 힘들어서.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아들 얼굴도 잘 기억 안 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훈은 상자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어린 시절 자신의 사진. 8살 때. 할머니, 이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할머니가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한참 바라봤죠. 손이 떨렸어요. 이게 우리 아들. 맞아요? 그런 것 같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흐릿해.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보고 싶어. 우리 아들 어디 있을까? 지훈의 눈물이 떨어졌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할머니. 겨우 말했어요. 저예요. 제가 아들이에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지훈을 바라봤죠. 혼란스러운 눈빛이었어요. 뭐라고? 저예요. 박지훈이에요. 할머니 아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우리 아들은 어려 8살이야. 이제 48살이 됐어요. 40년이 지났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더 흐려졌어요. 40년 그렇게 오래. 손을 뻗었어요. 지훈의 얼굴을 만졌죠. 주름진 손끝이 따뜻했어요. 정말 너야? 네. 저예요. 엄마. 40년 만에 부르는 단어였어요. 지훈은 울었어요. 소리내요. 할머니도 울었어요. 미안해, 미안해.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40년의 시간이 흘렀죠. 그 시간 동안 쌓인 것들이 이제야 흘러나왔어요. 잠시 후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할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눈물을 닦았죠. 간호사가 할머니께 약을 건넸어요. 할머니는 약을 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지훈을 바라봤죠. 누구시죠? 지훈의 심장이 멎었어요. 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얘기?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증상이 그래요. 방금 전 일도 잊으세요. 지우는 무너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그럼 저를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단기 기억은 거의 남지 않아요. 오래된 기억도 조각조각이고요. 그럼 방법이 없나요? 죄송해요. 치매는 계속 진행되는 병이라. 지우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머리를 감싸쥐었죠. 40년 만에 만났는데 어머니는 그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아니, 기억해도 다시 잊었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지우는 울고 싶었어요. 소리쳐 울고 싶었죠. 하지만 참았어요. 할머니 앞에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수건을 쓰다듬으며 이거 예쁜 애 누가 준 거지. 지훈의 가슴이 찢어졌어요. 간호사가 말했어요. 천천히 하세요. 할머니께 자주 오시면 조금씩 익숙해지실 거예요. 기억은 못 하셔도요? 네. 기억은 못 하셔도 감정은 남아요. 따뜻함은 느끼실 거예요. 지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를 바라봤죠. 그래도 어머니였어요. 기억을 잃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해도 여전히 어머니였죠. 자주 올게요. 지훈이 말했어요. 간호사에게, 그리고 할머니에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지우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병실 문을 열었어요. 나가기 전 뒤돌아봤죠. 할머니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작고 외로워 보였어요. 지우는 문을 닫았어요. 복도를 걸었죠.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멈출 수 없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으로 내려갔죠.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어요. 찬바람이 불었어요. 지우는 그 자리에 서서 울었어요. 한참, 오래, 그날 저녁, 지우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웠죠.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어머니는 그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앞으로도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치매는 나아지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지우는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엄마잖아. 손에는 여전히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가 만져줬던 손수건. 지우는 그것을 꺼내 가슴에 안았어요. 따뜻했어요. 비록 기억은 없어도, 비록 자신을 알아보지 못해도 어머니는 거기 있었어요. 살아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지우는 결심했어요. 내일도 갈 거예요. 매일 갈 거예요. 어머니가 기억하지 못해도 자신은 기억할 거예요. 40년의 빈자리를 이제부터라도 채울 거예요. 눈을 감았죠. 이번엔 잠이 왔어요. 깊고 조용한 잠. 꿈속에서 어머니가 웃고 있었어요. 젊은 모습으로 지훈을 안아주며 괜찮아, 얘야. 다 괜찮아. 다음 날부터 지훈의 일상이 바뀌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생각했죠. 오늘은 엄마한테 뭘 가져다 드릴까? 출근 전 슈퍼에 들렀어요. 사과 몇 개를 샀죠. 어머니가 좋아했던 과일이었어요. 40년 전 기억. 희미했지만 남아있었어요. 회사에서 일을 마치면 곧장 요양병원으로 향했어요. 매일 빠짐없이 동료들이 물었죠. 지훈 씨, 요즘 퇴근하자마자 바로 가시네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더 설명하지 않았어요. 설명할 수 없었죠. 40년 만에 만난 어머니,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어머니, 누가 믿어줄까요? 첫째 주, 지우는 매일 302호 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 저예요. 문을 열면 어머니는 매번 낯선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누구시죠?
지우는 익숙해졌어요. 그 질문에 저 어제도 왔었어요. 사과 가져왔어요. 아, 고마워요. 어머니는 받아들였지만 기억하지 못했어요. 5분 전 일도 잊었죠. 지우는 옆에 앉아 사과를 깎아드렸어요. 조심스럽게 어머니는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날씨 좋네. 네, 좋아요. 당신은 누구세요? 저 방금 왔어요. 사과드렸잖아요. 아, 그랬구나. 대화는 반복됐어요. 계속, 끝없이. 지우는 지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있었죠. 어머니 곁에. 둘째 주, 지우는 조금씩 변화를 시도했어요. 어머니의 방에 작은 화분을 가져다 놨죠. 할머니, 이거 예쁘죠? 어머니는 화분을 만졌어요. 예쁜 애 꽃이 피려나. 피면 더 예쁠 거예요. 어머니는 미소 지었어요. 짧았지만 분명한 미소. 지훈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다음 날, 어머니는 화분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이게 뭐지? 제가 어제 가져다 드린 거예요. 그랬구나, 예쁘네. 같은 대화. 하지만 지우는 괜찮았어요. 어머니가 미소 짓는 것만으로도. 셋째 주, 간호사 한미정이 지훈에게 말했어요. 요즘 할머니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정말요? 네. 전엔 하루 종일 창밖만 보셨는데 요즘엔 웃으실 때가 많아요. 지훈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기억은 못하셔도 느끼시는 건가요? 그럼요. 치매 환자분들도 감정은 남아있어요. 따뜻함을 느끼시죠? 다행이네요. 미정이 물었어요. 그런데 정말 가족분 맞으세요? 지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네, 아들이에요. 40년 만에 찾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대단하세요. 쉽지 않은 일인데.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늦었어요.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오신 게 대단한 거예요. 미정의 말이 지훈의 마음을 어루만졌어요. 넷째 주, 지훈은 옛날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예전에 이런 일 있었어요. 무슨 일? 제가 6살 때 넘어져서 무릎 까진 적 있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랬어? 네. 그때 할머니가 호호 불어주시면서 괜찮아. 금방 나아하셨어요.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랬구나. 기억나세요? 잘 모르겠어. 근데 왠지 익숙한 것 같기도 하고. 지우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어린 시절 기억들을. 단편적이고 흐릿했지만 남아있는 것들을. 어머니는 들었어요. 기억하지 못했지만 듣고 있었죠. 어느 날 지훈이 이야기를 하다 문득 멈췄어요. 어머니가 그의 손을 잡고 있었죠. 주름진 손이 따뜻했어요. 왜 그러세요, 할머니?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손을 잡고 있었죠.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머니, 너 따뜻하구나. 어머니가 말했어요. 작은 목소리로. 정말 따뜻해. 지훈은 울었어요. 어머니는 그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느꼈어요. 따뜻함을, 연결을.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다섯째 주, 지우는 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병원 정원. 작지만 조용했죠.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어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날씨 좋네. 네, 좋아요. 당신은 자주 오는 사람이죠? 네, 매일 와요. 왜요? 지우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죠. 할머니가 좋아서요. 어머니가 지훈을 바라봤어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나 혼자였어, 오래. 이제 아니에요. 지훈이 말했죠.
이제 제가 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지훈도 같이 울었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이유는 달랐지만 슬픔은 같았죠. 여섯째 주, 어느 날 저녁, 지훈이 병실에 들어섰을 때 어머니가 문을 보며 말했어요. 왔구나. 지훈의 발이 멈췄어요. 네, 기다렸어. 심장이 뛰었어요. 저 기억하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기억? 잘 모르겠어. 근데 내가 올 것 같았어. 완전한 기억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뭔가 남아 있었죠. 감각, 익숙함, 연결. 지우는 눈물을 참으며 다가갔어요.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글쎄 뭐가 좋을까? 죽 어때요? 호박죽. 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호박죽 좋아해. 알아요. 제가 사올게요. 지우는 밖으로 나갔어요. 근처 식당에서 호박죽을 샀죠. 병실로 돌아왔어요. 어머니 앞에 놓았어요. 드세요. 어머니는 천천히 먹었어요. 한 숟갈, 두 숟갈, 그리고 말했죠. 맛있다. 지우는 미소 지었어요. 다행이에요. 예전에도 이거 먹었던 것 같아. 그럴 거예요. 지우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가 죽을 드시는 모습을 보며 평화로웠어요. 이 순간이 일곱째 주, 지우는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노래 좋아하세요? 노래, 네. 옛날 노래요. 어머니가 생각했어요. 잘 모르겠어. 지우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오래된 트로트를 틀었죠. 님과 함께. 어머니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이 노래 아세요? 응, 아는 것 같아. 어머니는 눈을 감았어요. 노래를 들으며 그리고 작게 따라 불렀어요. 님과 함께 걸어가고 싶어라. 지훈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어머니가 노래하고 있었어요. 기억하지 못해도 목소리는 기억했죠. 멜로디는 남아 있었어요. 지훈도 같이 불렀어요. 작은 목소리로 두 사람의 노랫소리가 병실을 채웠어요. 따뜻했어요. 노래가 끝났어요. 어머니가 눈을 떴어요. 지훈을 바라봤죠. 당신 목소리 좋네. 감사합니다. 누구세요? 다시 잊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방금 전 함께 노래했으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여덟째 주, 지우는 어머니의 머리를 빗겨드렸어요. 조심스럽게. 어머니는 눈을 감고 앉아 있었죠. 기분 좋아. 그래요? 응, 옛날 생각나. 무슨 생각이요? 내 아들 어렸을 때 내가 머리 빗겨줬어. 지훈의 손이 멈췄어요. 그랬어요? 응, 작고 귀여웠지.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의 눈에서 보고 싶어 우리 아들. 지훈은 빗을 내려놓았어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죠. 엄마. 어머니가 눈을 떴어요. 응? 저예요. 제가 아들이에요. 어머니는 지훈을 바라봤어요. 한참, 오래, 그리고 손을 뻗어 지훈의 얼굴을 만졌어요. 너 우리 아들? 네. 저예요. 이렇게 컸어? 네. 이제 48살이에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미안해,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해. 이제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두 사람은 껴안았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지우는 울었어요. 어머니도 울었어요. 두 사람의 눈물이 섞였죠. 오래 묻어뒀던 것들이 이제야 흘러나왔어요. 한참 후 어머니가 지훈의 등을 토닥였어요. 괜찮아, 다 괜찮아. 40년 전에도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어요.
지훈이 울 때마다 괜찮아, 얘야. 다 괜찮아. 지금도 똑같았어요. 기억은 잃었어도 어머니는 여전히 어머니였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이제 다 괜찮아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죠. 두 사람은 창가에 나란히 앉았어요.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그냥 함께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다시 이어지는 인연의 끈. 석 달이 지났어요. 지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죠.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했어요. 오늘은 엄마와 뭘 할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48년 만에 처음으로 회사 동료들도 알아챘어요. 지훈 씨, 요즘 표정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네.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지훈은 미소 지었어요. 네. 좋은 일 생겼어요. 더 설명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죠. 그날도 퇴근 후 지훈은 요양병원으로 향했어요. 손에는 작은 보따리, 어머니가 좋아하는 호박죽과 따뜻한 차, 그리고 새로 산 손수건, 흰색 천에 작은 꽃무늬가 수놓인 40년 전 그것과 똑같은 302호 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저예요. 이제 지우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불렀어요. 어머니가 기억하지 못해도 그는 기억했으니까요. 문이 열렸어요. 어머니가 서 있었죠. 왔구나. 요즘 어머니는 종종 그렇게 말했어요. 완전히 기억하는 건 아니었지만 뭔가 익숙한 것, 기다려지는 것, 그런 감각이 남아 있었죠. 네, 왔어요. 지우는 들어가 보따리를 풀었어요. 오늘 호박죽 사왔어요. 또, 엄마 좋아하시잖아요. 어머니는 웃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꽃이 폈죠. 고마워. 두 사람은 작은 상에 마주 앉았어요. 어머니는 죽을 천천히 드셨어요. 지우는 그 모습을 바라봤죠. 평화로웠어요. 맛있어. 다행이에요. 너 효자구나. 지훈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엄마 아들도 너처럼 컸으면 좋겠다. 어머니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눈앞에 지훈이 자신의 아들인지 확신하지 못했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지훈은 이제 알았으니까요. 기억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함께 있는 이 순간이 더 소중하다는 걸. 저녁이 되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지우는 어머니와 함께 창가에 앉았어요. 노을을 바라보며 예쁘네. 어머니가 말했어요. 네, 정말 예뻐요. 너랑 있으니까 더 예쁜 것 같아. 지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요, 엄마. 어머니가 지훈을 바라봤어요. 엄마, 네. 너 내 아들이야? 네, 맞아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기억이 잘 안 나 미안해. 괜찮아요. 정말 미안해 너를 두고 떠나서.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난 나쁜 엄마야. 어머니는 울었어요. 지우는 어머니를 껴안았어요.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힘들었을 텐데 혼자. 이제 혼자 아니잖아요. 엄마 있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지우는 어머니의 등을 토닥였어요. 40년 전 어머니가 지훈에게 해주던 것처럼. 엄마, 저 엄마 원망 안 해요. 정말? 네. 엄마도 힘드셨을 거예요. 떠나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겠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들었어, 정말 힘들었어. 그래도 변명은 안 할게. 변명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고마워 이렇게 말해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갔죠.
지우는 어머니를 침대에 눕혔어요. 이불을 덮어드렸죠. 이제 주무세요. 너는? 저 조금 이따 갈게요. 내일도 올 거야? 당연하죠. 어머니는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 천만에요, 엄마. 지우는 어머니의 이마에 입맞춤했어요. 어머니는 눈을 감았어요. 곧 잠이 들었죠. 지우는 조용히 앉아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얼굴. 간호사 미정이 들어왔어요. 아직 안 가셨어요? 네.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미정은 미소 지었어요. 할머니 정말 좋아지셨어요. 그래요? 네. 예전엔 밤마다 우셨거든요. 요즘은 편안하게 주무세요. 지훈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다행이네요. 지훈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늦었어요. 늦었어도 온 게 중요한 거예요. 미정이 지훈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그날 밤, 지훈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작은 원룸.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이제 그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었으니까요. 지켜야 할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침대에 누웠어요. 핸드폰을 꺼내 메모를 열었죠. 그리고 적기 시작했어요. 엄마에게 하고 싶은 것들, 봄에 벚꽃 보러 가기, 엄마 좋아하는 노래 더 찾아, 옛날 사진 더 찾아서 보여드리기, 엄마 생일 챙기기,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기. 목록은 계속 늘어났어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죠. 40년 동안 하지 못한 것들, 이제부터라도 하나씩 천천히.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일찍 일어났어요. 슈퍼에 들러 꽃을 샀죠. 작은 카네이션 한 다발. 요양병원에 도착했어요. 302호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는 이미 깨어 계셨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계셨죠. 엄마. 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어요. 왔구나. 지우는 꽃을 건넸어요. 이거 드려요. 어머니는 꽃을 받아들었어요. 향을 맡았죠. 예쁘다. 엄마한테 드리고 싶었어요. 고마워. 어머니는 꽃을 가슴에 안았어요. 그리고 지훈을 바라봤죠. 너 누구야? 또 잊었어요. 하지만 지훈은 웃었어요. 저 지훈이에요. 엄마 아들. 아들? 네. 어머니는 지훈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말했죠. 그래, 아들, 우리 아들. 완전히 기억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받아들였죠.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지우는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손을 잡았죠. 엄마, 저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뭔데? 사랑해요. 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사랑해요, 엄마. 정말 많이. 어머니는 울었어요. 지훈도 울었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아들. 두 사람은 껴안았어요. 오래, 아주 오래. 그날부터 지훈은 매일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사랑해요, 엄마. 어머니가 기억하든 안 하든 상관없었죠. 중요한 건 말하는 것, 전하는 것, 그리고 함께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계절이 바뀌었어요. 봄이 왔죠. 지우는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 밖으로 나갔어요. 근처 공원, 벚꽃이 만개했어요. 어머니는 벚꽃을 보며 웃었어요. 예쁘다. 네, 진짜 예뻐요. 너랑 같이 보니까 더 예쁜 것 같아. 저도요, 엄마.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어요.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죠. 어머니는 손을 뻗어 잎을 잡으려 했어요. 지훈도 같이 손을 뻗었어요. 두 사람의 손이 닿았죠. 엄마. 응? 행복해요. 엄마랑 같이 있어서. 어머니는 지훈을 바라봤어요. 나도 행복해. 앞으로도 계속 같이 있을 거예요. 정말? 네. 약속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곁에 있어줘서 저야말로 감사해요. 다시 만나게 해줘서 바람이 불었어요. 벚꽃잎이 흩날렸죠. 두 사람은 그 속에 앉아 있었어요. 손을 꼭 잡고 지우는 생각했어요. 40년 전 어머니가 떠났을 때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혼자 남겨진 아이는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았죠. 하지만 이제 다시 만났어요.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기억을 잃었지만 사랑은 남아 있었어요. 연결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훈도 알았어요. 용서는 상처를 지우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거라는 걸. 해가 저물었어요. 두 사람은 병원으로 돌아왔죠. 어머니를 침대에 눕히며 지우는 말했어요. 엄마, 내일도 올게요. 그래. 사랑해요. 나도. 어머니는 눈을 감았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지우는 조용히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죠. 마음이 따뜻했어요.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48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이 있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 지우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죠.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어요. 하늘에게, 운명에게, 아니면 어머니에게 그냥 감사했어요. 모든 것에, 이 순간에, 그날 밤, 지우는 평화롭게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어머니가 나타났어요. 젊은 모습으로 지훈을 안아주며 말했죠. 사랑해, 우리 아들. 지훈도 대답했어요. 저도 사랑해요, 엄마. 그렇게 40년의 기다림 끝에 두 사람은 다시 만났어요. 기억은 흐릿해도 사랑은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이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어떠셨나요? 혹시 오래 만나지 못한 가족이 떠오르셨나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연락하세요. 지금이라도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